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출근하셨어요? 유튜브에는 주말이 없습니다. 아, 뭐하고 계셨어요? 건대 입구역에 있는 에센셜 H에서 캔실링 되는 커피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조금 제 가게입니다. 네. 저희 영상이 생각보다 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초보자도 분명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대표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2주간 돈 좀 버셨는지. 이거? 제가 2주 전에 7월 13일 목요일에 촬영했었던 장면을 잠깐 볼게요. 3년치 차트를 봐도 지금 거의 정고점에 도달해 있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수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들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까지도 같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HBM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고점을 향해서 거의 근접해 있고 지수도 상승 추세, 갭상승 시작해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배터리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수급 분석에 있어서도 반도체와 배터리는 분명히 시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편에서 강조해서 보여드렸었던 한미반도체, 바운칩스, 인텔플러스, 오로스테크놀로지, TFE,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15%에서 40%까지 2주 만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가 그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는 조정을 받았지만 13일 촬영 이후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그러고 나서도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대체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068포인트 전 고점이 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향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환율,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고, 환율 쪽으로 가보시면은 촬영일인 13일 이후 14일부터의 흐름을 보시면은 환율이 하락한 날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날 말씀드렸었던, 강조드렸었던 HBM 관련된 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제가 상한가 가는 걸 강조했었는데 14일, 15일, 16일 그 이후로도 3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현재도 저점을 높여가는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촬영 이후에 14일날 바로 16%가 급등하는 흐름, 그 이후에도 강한 추세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텍플러스도 13일 촬영 이후 14일날 11% 상승, 17일날 16% 상승,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TFE도 7월 13일 이후에 12% 상승, 그러고 나서 잠시 조정을 받다가 26일에는 무려 20%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도 그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요. 7월 13일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7월 20일에 17%, 7월 27일에는 무려 상한가까지, 장중한 때 29%까지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정도 지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나 상한가가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겁나서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재테크는 저는 단순화,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쉽게 꺾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BM이 굉장히 시장에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우상향하는 추세, 특히나 글로벌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배터리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투자를 만약에 했었으면은 2주 만에 최소 15%에서 40%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그 수익을 다 낼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5% 이상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수 제재차의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만으로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들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만 반짝하고 없어진 주식 유튜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항상 전 방송에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 흐름으로 갔는지 또는 어떻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렇게 방송을 현재까지 400개 가까이 올렸고 신뢰를 얻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를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죠. 법학자 훈훈이 채널에 올린 400개의 방송 중에 어떤 걸 보더라도 전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괜찮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70-80%의 확률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표본 샘플이 1000개 이상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부법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ETF를 사야 하나요? 저 같은 쫄보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하나의 괜찮은 안정성에서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조금만 공부하면은 상승률이 큰 종목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들도 분산해서 투자해도 괜찮겠죠. ETF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나머지 종목이 한 30%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랐나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제 관심 밖이라서 잘 보지는 진짜요? 않는데 삼성전자는 저희 촬영 이후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분석 강의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순환매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코로나 장세가 아닌 다음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 실적주들을 주목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됐네. 네. 말씀해주신 종목을 다 사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ETF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법학자 운운이 채널이나 젊은 부자들에도 물론 올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운영해 있는 주식 토론방에도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썰미가 있으면 그렇다고 제가 어느 종목을 사고 팔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조금만 사실 눈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말이잖아요. 내일이면 또 장이 열리는데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빼나가시려고 혈안이 되셨네요. 저는 이미 2주 전에 방송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 특히나 HBM 관련된 주였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을 했었어요. 그때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 쪽에 좀 더 비중을 실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흐르고 있고요. 지난주 좀 수요일에 특이한 상황이 있었던 거는 역사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최대로 폭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BM 같은 코스닥 1, 2위 기업들이 굉장히 과열 상태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올해 14배나 오른 상태였는데 그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수요일에. 그러면서 코스닥 전체, 코스피 전체까지 폭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반등하는 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수요일에는 좀 우려를 했었어요. 특정 종목, 두 종목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목요일, 금요일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반도체와 배터리 쪽으로 좀 수급이 다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2월, 3월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섹터고요. 다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꼭 배터리라서가 아니라 어느 종목이든 보통 10배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일반인의 투자 영역은 아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더 비중을 줄일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정도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오히려 많이 오른 배터리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이 있지는 않나, 아직은 덜 오른 섹터, 업종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정리하시고 넘어오시죠. 이 방법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한 이 종목 분석법만으로도 초보자들도 누구나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